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12월 13일 토요경마 강백호의 새벽조교 걸음발 좋아진 배당마를 찾았다 코너에 와주신 우리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는 12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었고요. 토요경마에서 조금은 안정적인 배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흡사한 경주 편성이 짜여져 있는데요. 지난주와는 달리 지난주에도 10%의 경주로에서 경주가 펼쳐지다 보니까 기록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만도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쳤던 마필들이 고전을 했던 그런 한 주였고요. 이번 주는 주중에 비로 인해서 경주로 자체가 불량주로입니다. 포화 17%, 즉 거의 물기가 경주로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선두권에 나가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고, 지난주에 낙마 부상으로 인해서 문세영 기수는 기승을 하지를 않고요. 송재철 기수는 저 수요일부터 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는 이번 주에도 기승을 하고 있고, 더 임다빈 기수도 아직은 컨디션이 회복이 좀 덜 된 관계로 아마도 다음 주부터 훈련에 돌입을 하고 기승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기수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이 모두 인기권의 마필들을 기승을 하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역시도 강백호는 조교빨 좋은 2주간에 걸쳐서 조교를 충실히 하고 또 승부 의지를 높이고 나오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만큼 토요경마 강백호의 조교빨 좋은 마필들 각 경주별로 짚어드리는 만큼 참고를 하셨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12월 13일 자 토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1경주는 앞말로 구성되어 있는 총 12마리 마필,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과 데뷔전에서부터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들이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미스 크리스티 앞말인데요. 체격은 좀 적습니다. 또 주행검사 때도 따라가는 인코스에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등짝은 조금 불안한 조성환 기수라도 일단 기본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조교도 아주 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체가 좀 얇은 41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또 인코스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3번 유쾌한 승자라는 마필도 이상규 기수인데요. 감량 이점이 좋죠. 이 말은 전 조교로 보았을 때는 이 녀석 역시도 체격이 좀 적습니다. 420kg대 마필인데 분명한 것은 직선 라스트 탄력에 여유는 있다. 왜냐하면 데뷔전에서도 끝걸음을 보였고 직선 1200m에서 인기마 홀리티아라와 같이 한판 붙어봤는데 약간은 뭐라고 그럴까요? 초반이 좀 느려서 그렇지 마지막에 올라오는 라스트 탄력은 있었고, 또 이번에 이상규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걸음을 늘렸고 또 부담 중량도 홀가분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 스틸모어도 조인권 기수. 한간에는 조인권 기수가 올해까지 기승을 하고 내년도부터 부산에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델타 대천이라는 마필과도 병합훈련도 했고 또 이 녀석도 일단 기본 잠재력은 있고 또 데뷔전부터 1000m였지만 입상을 한 걸음을 놓고 봐서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에는 조인권 기수가 직선주로 한 150m에서 약간 안으로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레이스 전개라든지 상대 마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입상권에는 한 자리 가능한 마필이고, 저 외곽의 12번 제주 프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교는 세지는 않았습니다. 시시온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일단 기본 잠재력은 있지만 너무 게이트가 외곽이고 또 초반이 느린 마필이고 또 토요 경마가 주로가 포화주로 해서 레이스가 빠르다라면 한 번 정도는 데뷔전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인다. 자, 일단 대가리 마필은 홀리티아라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요번에 마이야 기수가 또 직접 조교까지 했고, 원래는 이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조교를 하다가 토요일날 지난주 낙마 부상으로 인해서 일요일부터 마이야 기수가 훈련했는데 1억 3천만 원짜리 마필이고요. 고가의 마필이고 또 메스트라지 일단 잠재력만큼은 출전마 중에서 제일 고가의 마필이고 또 일단 레이스 전개도 앞선에 빨리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교발로 봤을 때 능력적으로 봤을 때 11번을 놓고 자 11번을 놓고 한 3마리 정도인데 우선 1번, 3번, 6번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먼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역공적으로 오히려 좀 배당을 안고 있다라면 1번과 6번, 3번 뭐 이런 막권도 충분히 가능하다. 11번을 놓고 큰 배당을 노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요경마 1경주는 11번을 놓고 1번, 6번, 3번 쪽에서 막권을 압축해야 될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베스트 다운 송재철 기수. 자 수요일부터 조교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자 베스트 드림 자 5등급 마필과도 잘 따라가는 모습이고 아주 초반은 빠른 말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직전에 외곽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고 6번 골든 디바라는 마필도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진짜 이 마필은 출발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직전 데뷔전에서도 출발은 상당히 늦었는데 또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또 보였고 이번에도 코지 기수가 직접 조교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이 마필은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거의 뭐 한 13kg 이상 좀 체중이 빠져나왔습니다. 마체도 좀 얇은 430kg대 마필인데 자 요번에도 초반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종반 탄력은 갖추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9번 베스트 A1 장철 기수인데 장철 기수가 지난주에 조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요일부터 훈련을 안 하면서 기승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목요일부터 나와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자 남촌 서브와 병합훈련도 잘 따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 녀석은 지구력은 부족하다. 하지만 레이스 전개는 빠르게 좀 선두권에 붙어 나올 마필이고요. 자, 이 많은 인기를 모을 10번 학산소도 이동화 기수. 자 지난주에는 전 이동화 기수가 선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주에 5승 거기에 2착 2번까지 했는데 조교는 상위 등급 외산 4등급 썬돌풍 뭐 거기에 안양기쁨 이런 녀석들과 훈련은 상당히 좀 잘한 모습입니다. 자 다만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거죠. 자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외곽에서 1300 자 사실 덩치는 상당히 크고 좋은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걸음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학산소드까지 노리겠고요. 자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4번 컴백 홀리몰리입니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김태훈 기수가 지금 데뷔 이후 3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좀 뭔지 모르게 한 발이 매번 최근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갑쟁이라는 마필 국산 6등급 마필을 옆에 붙여놓고 아주 의욕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4번 컴백 홀리몰리 뭐 직전에 1300m 거리적인 경험도 있고 또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또 빠르게 스피드라든지 탄력도 모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4번 컴백 홀리몰리가 제일 유력한 우승 후보 1순위가 되겠다. 자 그래서 외곽의 학산소도 안쪽에 베스트 더원 뭐 6번 골든 디바 뭐 외곽의 9번 베스트 A1 이런 마필들이 조금씩 인기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강백호는 4번 게이트에 있는 컴백 홀리몰리 여기서 못 오면 잘못됐다. 이 정도 편성과 이 정도의 새벽 훈련 시의 걸음을 보이고 입상을 못한다라면 잘못됐다. 4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조금은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혼전도도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4번 영원한 스타가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고 있고 자 이 말은 전 9월 달에는 약간 호흡이 좀 거칠었던 마필이고 또 직전 경주에는 장철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지만 결국은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이번에도 조교는 좋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스타 자체가 최근에 데뷔 후 3번의 경주에 걸음을 놓고 보면 지구력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다. 하지만
레이스 자체는 빠르게 선행까지도 끌고 갈 수 있고 주로까지 받쳐준다라면 충분히 도전 세력으로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8번 컴플리트 터치. 자, 일단은 공백에 비해서 걸음은 좋습니다. 문제는 40주라는 겁니다. 40주. 거의 1년을 넘게 지금 14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자, 과연 이 마필이 12개월 정도 만에 나왔는데 조교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킹칼레라는 마필과도 조교는 잘했고 또 주행검사 때도 선입전개를 또 보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온 마필들은 항상 현장 상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컴플리트 터치. 요번에도 임기현 기수, 이번 주에 기승정지인 임기현 기수가 정성을 좀 다했고 또 뭔가 자기가 상금을 벌 게 있기 때문에 기승유예를 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9번 어디가도라는 마필도 조금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에 임다빈이가 타고 그때 당시에는 좀 공백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지만은 이 말도 좀 뭐라 그럴까요? 발주만 잘 나온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11번 게이트는 나인스피어 헤리카심 기수인데 직전엔 좀 전개가 좀 꼬였죠. 3, 4코너를 크게 외곽을 돌고 또 뭐 나름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이 말도 조교는 세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마체가 좀 얇다고 그럴까요? 마체가 좀 적은 마필이라서 외곽에서 레이스를 잘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과연 얼만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는 아마도 4번 영원한 스타, 8번 컴플리트 리치 두 마리가 쌩 깜빡인데, 영원한 스타는 편안한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고, 컴플리트 터치는 과연 얼만큼 공백을 적응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갑쟁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말은 이경주에 뛰는 컴백 홀리몰리 인기마 4번 마필과도 병합훈련을 잘 소화를 했고, 저는 직전에 김정준 기수가 지금 2번의 기승을 하고 있는데 분명 따라가도 되고 막판 탄력도 있고, 다만 좀 주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그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코스의 2점 발빠른 마필이래 봤자 4번 영원한 스타 외곽에 11번 나인스피어. 그러면 컴플리트 터치는 발이 느린 말이냐 빠른 말이냐, 요것도 그렇게 선행력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갑쟁이라는 마필이 요번에는 정준이가 정성을 좀 다하면서 또 이경주에 뛰는 컴백 홀리몰리 그 녀석과도 대등한 탄력, 컴백 홀리몰리는 1분 22초대에 1300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갑쟁이라는 마필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또 배당을 안고 있고 인기마의 허점도 파고들 수 있다. 영원한 스타, 컴플리트 터치, 외곽에 나인스피어, 더 나가서는 9번 어디가도까지 이런 마필들을 충분히 한번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강백호의 관심 마필은 바로 3번 갑쟁이, 이 녀석을 한번 강하게 추천드려 보겠고 또 훈련 상태도 좋은 만큼 3번 갑쟁이에 한번 선전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6번 게이트에는 아모스 천하. 자, 훈련 상태도 CC1 기수. 이 말은 데뷔 전부터 중간 그룹의 전개를 펼치다가 마지막 끝걸음을 발휘하면서 첫 우승에 성공을 했고, 자, 여기서는 승급전의 경주거리가 1300m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 아모스 스타. 조교는 세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진 2세 마필이고, 하지만은 레이스 전개라든지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발전 기대치는 6번 아모스 천하의 후착 찾기 싸움이다. 자, 여기에서는 좀 후차권 마필들이 고만고만하게 팔릴 겁니다. 일단 등짝은 덜덜한 서브스카이의 김태훈 기수. 요것도 일요일날 5경주에 뛰는 포마드라는 마필과 병합훈련하면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 플래터도 승급전이지만 요번에 상위 등급 라이언하트 그런 녀석들과 병합훈련을 했고, 일단 전개 이점도 상당히 좋습니다만도 문제는
승급 전에 1300m로 거리가 늘었다라는 거죠. 전개 이점은 있지만 또 주로도 받쳐준다라지만 승급 전의 마필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능력맛 빼고는. 자, 9번 어디든지 이동하기 수. 이 말은 전 직전 경주의 승급전이었죠. 자, 시종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다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고 요번에 이동화 기수가 조견을 하는데 문제는 얘가 어느 시점에서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러면 이 녀석이 발이 빠른 마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산 6등급 케렌시아를 병화훈련 때 조금은 앞서 나가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번 가서 16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우승이 없는 마필이지만 요번엔 상위 등급 2등급 탑티어라는 마필과 조교를 열심히 한 새로운 가이도 요번에는 1300 오히려 곱게 따라가는 전개 2반매 전개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4번 새로운 가이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 아모스 천하에 붙여서 후착 찾기 싸움인데 과연 어디다 한 방을 때려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지만, 자, 1번 서브스카이, 4번 새로운 가이, 8번 플래터, 뭐 여기서 이제 9번까지 가면은 양시성을 가진 아치마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백호는 9번까지보다는 6번을 놓고 1번, 4번, 8번 요 세 마리 안에서 공략을 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9번까지 가서는 도저히 환수율을 맞출 수 없는 경주다. 말씀드리면서 배팅권의 중심은 6번 아모스 천하의 후착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5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원더프렌비. 자, 직전 경주에도 선입 이후 깨졌던 마필이고요. 2번 이암 퍼스트라는 마필도 이번에 승급전 음성파워라는 마필. 그러니까 4경주에 뛰는 추위평각지를 마필과 병합훈련도 잘했고, 자, 질풍하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 2.5kg가 늘었고, 자, 이 마필은 과연 대가리까지 팔리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걸 놓고 때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5번 라온지니스키 부담 중량 5kg가 늘었지만 종반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 자, 최근에 매번 가서 깨지고 있는 비상벨. 요번에도 조교는 좋습니다만도 최근 경주의 입상 실패 만회를 위해서 이혁 기수가 정성을 들여나온 마필입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즉 질풍하라는 마필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때려볼 겁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질풍하라는 마필이 이 말은 전 뭐라고 그럴까요? 좀 따라가면은 조금은 불안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레이스가 좀 빨라지면은 이 질풍하라는 마필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말모를 해야 되는데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을 조인권이가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과연 이 마필의 특성을 얼만큼 알고 레이스를 펼쳐나갈지. 자, 그래서 강백호는 토요경마 5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한번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대가리 팔리는 3번 질풍하라는 마필을 뒤로 놓고 때릴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는 최저배당 1번, 3번, 1번, 3번에 허점을 파고들 마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요 마필보다는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리면서, 자, 서울 5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한번 짭짤한 중배당까지 노리면서 서울 5경주에서 첫 번째 승부처로 붙어보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스케일킹 연타석으로 붙어봅니다. 5경주에 먹은 자금을 6경주에 갖다 엎어 때릴 겁니다. 스케일킹 매번 보조주로 해서 빡세게 조교하는데 과연 2.5kg의 높아진 부담 중량 직전에 999를 터뜨렸던 마필. 자, 5번 한강 판타스틱 과연 1400m. 자, 직전 경주에도 선입전개 속에 매번 가서 깨지는 걸음이지만 워낙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김철우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6번 아치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매번 결정타가 좀 부정하고 직전에 추입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크리솔 메이저와 병합도 아주 공을
드리고 나오는 마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1번, 5번, 5번, 1번 과연 쉽게 1번, 5번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주중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9번 레이디 폭스를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이고 제가 이 마필을 조교를 보면서 월요일부터 그랬습니다. 제발 조상범위만 태우지 마라. 제발 조상범위만 태우지 마라. 자, 올해 3세마 안말 경주에도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고요. 또 1700, 1700, 1800까지 뛰다가 이번엔 거리를 대폭 줄여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디 폭스라는 마필이 초반은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특히나 52조에서 문정균 기수를 기승을 했을 때는 승부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9번 게이트에 있는 레이디 폭스를 제일 관심 마필이고 또 현장에서 뭐 상태만 이상이 없다라면 자, 9번 레이디 폭스를 놓고 자, 인기마와 복병마까지 한번 엮어서 때린다라면 충분히 먹을 게 있지 않나. 서울 6경주 강백호 현장 승부처 9번 레이디 폭스를 공개적으로 한번 대가리를 놓고 한번 때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서울 7경주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5번 연희 히어로. 자, 이번 경주는 3등급에 올라와서 직전에 인코스에 선행을 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선행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왜냐? 11번 게이트에는 라이언 하트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모르죠. 인코스에서 자리를 안 주면 또 선입으로 붙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벨록스보이 말값은 졸라리 비싼 1억 3천만 원짜리. 들어오면 틀리는 마필이고 훈련만 빡세게 했고 서부 특성 이번에 조재루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지구력은 항상 간당간당한 끝걸음이 부족한 마필. 라파에트 경주거리를 줄여 나왔고 직전 11번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아쉬움을 이번에 인코스에서 강공작전을 노려볼 마필. 5번 연희 히어로. 자, 글로벌랜드라는 6등급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유일하게 이 연희 히어로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1400m를 처음 뛰어봅니다. 직전엔 1800, 직전엔 1600, 1800 거리를 줄여 나온 장점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도 끝걸음 여력은 여유가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간당간당하게 우승과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 사하라몬도. 자, 일단은 이혁 기수의 등짝을 바꿨고 자, 직전에는 좀 출발을 하면서 좀 안쪽 마필들에 이렇게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곽으로 돌아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과연 사하라몬드도 뭐 가능성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고 자,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마필은 외곽의 라이언 하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최근에 3등급에 올라와서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한 번은 선행을 갖고 한 번은 선입으로 갔는데 이번엔 외곽에서 단독 선행입니다. 그만큼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각질이었고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어떻게 갔냐? 조제루가 처음 기승을 하고 말을 몰다 보니까 말이 3, 4코너까지 거의 1초를 빨리 갔습니다. 보통 이 3, 4코너 자체를 1초로 빨리 1초 정도를 앞선의 그 펄롱 타임을 뛰고 가면은 마지막 직선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1등급 마필도.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조인권 기수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말이 가는 대로만 그냥 끌고 가면은 이번에는 선행 이후 버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5번 연희 히어로가 대가리를 팔리지만 강백호의 대가리는 바로 11번 라이언 하트. 요번에 조교도 조인권이가 직접 하면서 병합훈련을 하면서 근성도 좀 보강을 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외곽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선행을 나갈 마필이고 선행을 나가면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또 주로까지 받쳐준다라면 11번 라이언 하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마필 11번 라이언 하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8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는 BS 스톰 직전 경주의 승급전이지만 중간 그룹에서 올라오는 끝걸음. 자,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우인철 기수 지난주에 11마리에 타서 단 한 마리도 입상을 하지 못한 우인철 기수. 이번 주에는 뭐 나름대로 좋은 마필들을 타니까 좋은 성적을 내주겠죠. 자, 6번 레전드선 부담 중량 4.5kg의 부담 중량.
자, 직전 경주에도 중간 후미권에서 무빙을 하다가 밖으로 좀 기대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밖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18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이었는데 늘어난 4.5kg의 부담 중량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자, 그런데 2번, 6번의 최저배당 저는 안 합니다. 요거 잘 나오면 2.5배나 나올까요? 6번, 2번 깜빡이 맞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전 세력도 몇 마리가 있습니다. 출전 두수는 단촐하지만 경주거리 특성이 1600m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로까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2번, 6번이 손잡고 들어올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강백호는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2번, 6번, 2번 최저배당 2.5배 너나 많이 사시고요. 자, 그동안 매번 가서 깨졌던 강백호의 새벽주교 소스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 8경주는 2번, 6번, 2번 저배당 막권을 뒤로 하고 한번 짬짜랑 인기마의 허점을 분명 파고들 수 있는 마필 그 녀석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때려볼 수 있는 서울 8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외곽에 대상경주의 아쉬움을 남겼던 자, 원평스킷이라는 단독 선행마 마이야 기수 승급전이긴 합니다. 올해 이제 이세마 시절 자 9월달에 문화일보배 선행을 가서 막판 한 발 부족, 또 10월달에 농협중앙회장배 선행을 가서 막판 한 발 부족, 또 직전 11월 16일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선행을 갔습니다만도 반마신 차이로 2차 자 우승에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선행형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뭐 나잡아봐라 하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선행을 갈 마필이고요. 마이야 기수 직조를 했고 루프톱 이 말은 저 직전 경주에 과천시장배에 나와서 인코스의 이점은 좋았는데 이동화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인코스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초반에 서두른 만큼 마지막에 끝걸음 부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장추열 기수로 등짝을 받고 나왔고요. 자, 요 두 마리 마필이 손잡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요. 1번 거센 빅맨 정우주 기수. 최근에 조금은 주춤하죠? 정우주 기수가. 자, 이번에 상위 등급 거센 진격인가요? 그 녀석과 병합훈련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또 인코스에 2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4번 게이트를 라운더 K샤라는 마필도 조금은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글쎄요, 레이스 전개라든지 모든 조건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데 최근에 모두 4등급에 올라와서 깨지는 걸음을 놓고 봐서는 자, 사실 이 녀석까지도 쉽게 선뜻 막권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두 마리 마필이 좀 강합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8번 요 두 마리 마필이 강하기 때문에 11번, 8번에 붙여서 뭐 1번, 4번 정도만 뭐 삼복승식 정도로 활용할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나머지 마필들은 뭐 6번 용비 히어로라든지 뭐 이런 마필도 조금은 인기를 모으겠지만은 글쎄요. 부담 중량도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경주는 11번, 8번에 1번, 4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배당도 높지 않은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주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인기마의 접전 경주가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안쪽에 3번 마이 엠파이어라는 마필이 강력히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최근 경주에서 선입전개 또 직전 경주에는 출발하면서 안으로 기대면서 추입을 하고 올라왔던 마필인데요. 그때는 뭐 상당히 좀 레이스가 좀 셌기도 하고 레이스도 좀 빨랐죠. 자, 직전 경주에 아쉬움을 승급전이기는 했고 또한 과천시장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드래곤 킹덤 우인철 기수인데 요 마필도 일단은 따라가는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적극적인 말머리로 이번 경주 관악산 타이거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은 잘했고, 자, 과연 그런데 4번 마이 엠파이어 거기에 드래곤 킹덤 최저배당으로 끝날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 그 인기마에 허점을 파고들 마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6번 나노마신 정도도 직전에 아쉬움을 한번 만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자 10번 캐롤챗 김철우 기수. 이번에 캐롤챗은 점핑을 했습니다. 즉 부담 중량이 레이팅 50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요? 점핑을 3등급에 점핑을 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감량 2점도 있고, 이 말도 좀 마이 엠파이어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2번이나. 자, 그래서 마지막 탄력은 또 갖추고 있고, 제가 관심을 갖는 마필은 11번 히어로 삭스입니다. 유승환 기수, 최외곽 게이트, 모든 조건은 불리하죠. 또 이 말은 조교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를 정상적인 주로를 훈련하기보다는 주로 방향을 역방향으로 보조 주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벽이 있는, 즉 발을 잘 바꾸지 못하는 마필들을 이렇게 조교를 역방향으로 실시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교를 하는 패턴이거든요. 자, 이 말도 분명 기본 순발력도 있습니다.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11번 히어로 삭스를 놓고 때리는 것도 의외로 역배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안쪽에 4번 마이 엠파이어, 7번 드래곤 킹덤 두 마리가 무조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강백호의 관심 마필은 바로 11번 히어로 삭스. 자, 이 녀석의 한번 인기만의 허점도 파고들 수 있을 수 있는 마필. 서울 10경주의 11번 히어로 삭스의 선정과 이변을 한번 응원을 하는 마필 히어로 삭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 11경주 1400m 경주가 되겠고요. 자, 최근 경주에서 기복을 보이는 JS 로드. 자, 이번에도 영원 빅매라는 마필과 훈련도 잘 했고,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선입 전개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마필입니다. 자, 6번 블랙 모션도 최근에 높은 부담 중량을 극복까지 하면서, 자, 이번에 승급전에 나섰는데, 정정희 기수가 나름 열심히 조교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원래 이 34조의 마필들은 조교를 세게 하는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외주를 길게 몰아내는 모습이고요. 자, 9번 탑티어 코지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새로운 가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요것도 한 번 정도는 좀 더 뛸 듯 보이지만 매번 그나물의 그 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대상 경주에서 강한 상대들 틈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11번 음파사랑. 사실은 직전 경주에는 실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 58km, 과연 외곽에서 얼만큼 걸음을 끌어낼 수 있을지.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4번 JS 로드가 부러지지 않는 한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또 7번 이클립스 베리가 직전 경주에 거의 얼마 만에 나왔죠? 거의 1년 반 만에 나왔죠. 이클립스 베리가. 자, 그때 당시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선행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면서 모래 맞고 꼴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하 기수. 그런데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번엔 이클립스 베리가 선행을 갈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또 이동하가 문세영이처럼 아이씨 이번에 한번 더 쉬지 뭐, 잡아당기고 선행 안 가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에 오랜 공백과 다리 질병은 있었지만 조교는 동아가 열심히 했다. 자, 그래서 4번 JS 로드를 확 부러뜨리고 싶은, 저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상대 마필들이 센 놈이 없기 때문에 JS 로드도 이번 경주 과연 어떤 경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저는 일단 4번은 대가리 팔리지만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마필은 7번입니다. 이클립스 베리. 과연 이번에 이동하 기수가 어떻게 탈 것이냐 안 말이지만 이번에 어떻게 말머리를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고, 또 선행을 나가면 저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작년도 3세마 시절에 다리 질병과 대상 경주에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이번엔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7번 이클립스 베리의 응원을 한번 기대해보는 서울 11경주 7번 이클립스 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3일 토요경마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강백호의 조격발 좋은 배당마를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인기 마필들도 있고, 토요경마 일단 마필의 훈련 상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수가 어떤 전개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경주록 또한 15% 포화주로로 형성이 된다라면 되도록이면 앞선 마필들 한번 집중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강백호는 현장에서 토요경마 지난주만큼 좋은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에 나가시는 토요경마 우리 마우님들 행운과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